안녕하세요. 김충환 박사의 현대사 산책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정성을 기울여 쓴 이 리더십을 길러주는 한국사 이 책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, 이 책은 제가 대학에서 4년 동안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여러 가지 최근의 학설들, 즉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다 여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아주 간단한 책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한국사를 일별해 볼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왜 우리나라는 19세기에 그렇게 힘없이 망해버렸나, 그리고 또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나, 이걸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정말 개인이나 국가나 기본적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,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본적 선택, 즉 대한민국이 성공한 기본적 선택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좌파는 강렬한 정의감, 헌신과 자기희생, 낭만적 인간, 이런 그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,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없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결국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.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그 수많은 그 좌파 지식인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전부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? 뭔가를 바로 알지 않고 다만 이런 정열이나 낭만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는 자기가 속한 지역, 자기가 속하는 국가나 사회를 망치는 수가 있다.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정말 우리가 19세기에 우리나라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말하자면 보수파들이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개화파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또 고종 황제도 당시에 본인을 위해서 그때 대한제국을 위해서 일어선 청년들, 그 독립협회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? 이러한 정책을 잘못 선택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자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었고, 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사를 바라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잘 함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첫째가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의 기본 논리,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카이로 회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순국들이 한국을 독립국가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기는 해주겠지만 20년, 30년 신탁 통치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민들이 독립할 수 있는,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5년간의 그 신탁 통치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,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 잘 몰랐는데, 그럴 때 이 이승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,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 인권과 또 자유와 그리고 이 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? 북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공산주의를 택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똑같은 결론으로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6.25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다 파괴됐을 때, 희망이 없을 때, 즉 한국이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.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업화와 수출 주도 정책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, 이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에 이 산업화와 수출 주도 경제를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, 반대로 전쟁 준비에만 몰두해온 북한은 오늘날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산업화, 수출 주도 정책을 펼쳐온 것은
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 또 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감내했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오늘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만들지 못한 그런 결실을 우리 노동자와 농민과 또 그 당시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독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실현했다.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물론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독재 체제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3대 세습을 해서 망해버린 나라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,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이라든지 또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본다면은 이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우리는 4.19 또 60, 5.18 민주화 과정을,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한 위대한 민족이다, 위대한 국가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.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그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실패와 또 과오를 이렇게 보면서 그 결과 나라가 망해버린 것을 보면서 다시 이 세 가지 즉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산업화와 또 수출주도 경제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이것은 현대사의 하나의 기적이다, 미러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선택을 잘 귀하게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지금부터 또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